안녕하세요. 서영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마트, 편의점, 슈퍼 등 이제 이런 장소에서 미성년자, 즉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담배, 술 판매를 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가볍게 이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시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는 영상은 블로그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행정센터 서영석 행정사를 검색하시거나 하면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사말 및 서론, 두 번째, 형사처분, 세 번째, 행정처분, 네 번째, 불복 절차, 다섯 번째, 요약 및 결론, 여섯 번째로 매진말 순으로 진행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외로 이제 많이 발생됩니다. 이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이제 슈퍼나 편의점 그리고 마트에서 민자, 미자 등 이제 청소년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에게 담배나 술 등이 판매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걸 보면 업주가 위치하거나 업주가 부재 시에는 가족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 기간제 근로자에 의해서 담배나 술이 판매되는 경우를 이제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제공되는 경우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나 혹은 자수에 의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하게 되고 이럴 때 당황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자격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허둥대거나 이제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놓고 이후에 대처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형사처분인데요. 현행 법령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령, 일명 청소년 보호법에는 미성년자,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거나 담배가 판매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이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처벌로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경위상 이제 업주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정말 부득이해야 되는데 단순히 성인으로 보였다라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들을 인정받을 때는 경찰에서는 불송치, 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이 나오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보다는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작할 때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에 의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처분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만약 사건이 발생된 경위를 보았을 때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징역형이 나올 가망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판매한 걸로 인해서 범죄로 연결되거나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면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심하기보다 형사처분에서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받아놓고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최선인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안으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 뭘까 이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대충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이제 가볍게 풀이해 드린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국가의 행정관청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행정청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행정청은 처분, 다시 말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내리는 불이익이라고 봐도 이번 주제에서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걸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주제처럼 위반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도 동일하게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병과 즉 이제 둘 다 부여가 가능하고요.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이제 주류 술을 판매하였거나 담배를 판매하였냐에 따라서 이제 처분은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담배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품목만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요. 1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담배 영업장 허가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연초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물건, 즉 이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나 담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류가 판매되면은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담배는 영업정지 처분이, 주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번째 이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불복 절차는 다시 말해 이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등을 일종의 다시 다투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처분은 정식 재판이라는 걸 통하거나 처분이 나오기 전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서약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로 감경에 대한 의견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요. 좋은 결과로는 죄가 되지 않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죄가 있으나 감경돼서 조금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아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불복이라는 걸 시도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까지 다해본다 생각하는 분들은 꼭 시도해 보시고요. 이 각오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게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거칠 때에는 집행정지, 즉 이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라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이나 기타 관련된 불복이라는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일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1월 1일부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라는 것을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이때에 적발이 되었다. 그럼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따라서 이제 집행정지라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의 하나여는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은 이제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별적 사안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영업정지는 99%의 사람들이 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주장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사건 경위, 입증 자료, 관련 법리 등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야 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이 감경되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원처분의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물론 이제 심판이나 소송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가중하여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퉈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감경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지인이나 아는 분들이나 검색해서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해보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 믿을 사람이 없을 때는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상담 시에는 상담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용건은 간단히 묻고 싶은 것만 빠르게 질문해 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 혹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상담을 많이 진행해 왔어요. 근데 오래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0분 이상의 상담 시에는 상담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상담 시간 내에 상담이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될 수 있는 사유로 미성년자에게 편의점, 슈퍼, 마트에서 담배나 주류가 제공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담배나 주류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담배는 1차 2개월의 영업정지, 2차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주류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형사처분의 불복은 정식 재판을 통한 법원의 선고유예나 무죄 등의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행정처분의 불복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라는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결로는 이제 인용, 일부 인용, 감경, 변경 등의 좋은 결과가 나와야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시 겪을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최대한 빠르고 이제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등 다양한 관심 표명 해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를 보니까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종합행정센터 대표 서영석 행정사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